스텝 8. 자제력을 연마하라. 성공의 열쇠. 자제력은 생각을 통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제력은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지배하여 다스리게 해줍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제력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자제력은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앞으로 개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7가지 원칙으로 통합하고 적용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앞에서 이 같은 성공 원리들은 서로 뒤섞여 있어 하나라도 없으면 재구시를 못하는 연결고리처럼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제 자제력을 통해 각각의 원칙을 이용 가능한 힘으로 응집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응집 효과는 17가지 원칙들을 하나하나의 배터리에 비유해 보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배터리들을 적절히 연결하면 각각의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합치는 결과가 된다. 자제력이란 17가지 힘을 활용하는 특별한 배터리인 셈이다. 왜냐하면 자제력과 여타 다른 원리 간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아야 17가지 원칙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전체적 힘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자제력은 우리가 원하는 힘이 통과하는 병목 구간이 된다. 카네기는 자제력의 중요성에 대해 누누이 강조해왔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성취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생각을 통제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은 최고의 자리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쉽게 얻는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자제력은 자기의 생각을 조절하는 행동이다. 자제력은 구구단처럼 외운다고 터득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인내심으로만 터득할 수 있다. 앞으로 설명하는 지시에 따라 끊임없이 노력하면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한 가지도 얻을 게 없을 것이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성공의 기미가 없으면 바람에 떠다니는 나뭇잎같이 이리저리 방황한다. 하지만 자제력으로 무장된 사람은 명확한 목표 아래 자신의 꿈을 이룬다.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들려주는 경험담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려보자. 힐의 질문. 성공의 8번째 원칙으로 자제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자제력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제력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카네기의 대답. 일단 자제력이 필요한 시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제력을 연마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검토해 보지요. 자제력은 생각을 통제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제력의 영향을 받아 생각한 다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행동부터 한 후에 생각하게 되지요. 자제력은 부정적 감정과 긍정적 감정을 지배하여 다스리게 해줍니다. 감정의 영향을 받은 행동으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앞에서 설명한 14가지 기본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제력은 모든 감정의 완벽한 마스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니까요. 7가지 긍정적 감정. 1. 사랑. 2. 섹스. 3. 희망. 4. 믿음. 5. 열정. 6. 충성. 7. 욕구. 7가지 부정적 감정. 1. 두려움. 2. 질투. 3. 증오. 4. 복수. 5. 탐욕. 6. 분노. 7. 미신. 감정은 마음의 상태이며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긍정적 감정 역시 다스리지 못하면 부정적 감정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성공의 정상을 향해 달려가느냐, 실패의 구렁텅이로 공두박질 치느냐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 체험, 지적 능력, 그 어느 것으로도 파괴적인 결과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힐의 질문.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경우의 실패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긍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카네기의 대답. 긍정적 감정을 추진력으로 바꾸어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찰리 슈왑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함께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슈왑은 회사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운 다음 욕구를 다스리기 시작했지요. 욕구를 하나하나 성취하면서 명확한 목표, 마스터마인드, 매력적인 성품, 신념,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 계획적인 노력, 창조적인 상상력, 자제력 등 앞에서 설명한 성공 원리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찰리 슈왑은 자제력을 갖고 다른 7가지 원칙들을 정립하며 다스렸습니다. 동료에게는 성실히 대했고 일은 열정적으로 했으며 업무와 관련해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고 성공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요. 이러한 자제력의 이면에는 충성, 열정, 희망, 믿음 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를 향한 사랑도 전혀 변함이 없었고요. 그의 성공에서 자극제가 된 감정은 바로 사랑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였습니다. 힐의 질문, 슈왑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자신이 원하는 바를 결정한 다음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 목표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비롯한 동료들과 조화를 이뤄 마스터마인드 연합을 만들었죠. 긍정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상상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다음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나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면 매력적인 성품이어야겠지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업무를 마칠 때까지 인내하려면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모든 욕구가 종속되어야 하니까요. 이 같은 노력 뒤에는 2가지 동기, 즉 아내를 향한 사랑과 경제적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긍정적 감정들을 습관화하며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카네기의 대답,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가 성공 원칙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성공의 기회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성공 원리들을 계획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의 성공이 가능한 데에는 자제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슈왑이 감정을 다른 쪽으로 발산했다면 그 결과는 아주 달라졌을 겁니다. 회사에서 찰리 슈왑과 같은 성공을 이룬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능력 면에서는 그도 슈왑과 다를 게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인류대학 화학과를 졸업했으니 학력 면에서 오히려 슈왑보다 나았지요. 하지만 그가 슈왑과 다른 점은 허영심을 채우고자 돈을 버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을 믿기는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약점에도 그는 마스터 마인드 멤버의 자리까지 착실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오만불손한 태도와 자만심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금세 내려와야 했습니다. 힐의 질문, 그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카네기의 대답, 바로 자제력 부족이었습니다. 그가 감정을 통제할 줄만 알았다면 찰리 슈왑보다 적게 노력하고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슈왑보다 유리한 조건과 학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긍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 질투심, 두려움, 증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질투를 하거나 미워했죠. 그들이 자기보다 뛰어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특히 자신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도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할 만큼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동료 중에서도 특히 승진이 빠른 사람을 만나면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는 합니다. 새로 얻은 권력은 금방 번 돈과 같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처럼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제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적대감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힐의 질문, 그러니까 긍정적 감정을 분명한 목표 아래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정적 감정은 완전히 정복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카네기의 대답, 예,
그렇습니다. 자제력은 감정보다도 인격적인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타이밍도 맞아야 하고 계산도 치밀해야 하지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쓸 틈이 없을 겁니다.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라. 힐의 질문. 자제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카네기의 대답. 그 부분은 성공의 10번째 원칙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죠. 사람들은 자제력의 적이 부정적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정적 감정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자제력은 구체적인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식습관과 음주, 이성교제 같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다른 습관들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8가지 성공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은 그러한 습관을 구체화해 자신을 위해 건설적으로 활용합니다. 습관은 명확한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려면 먼저 그것을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상을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습관이 몸에 배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조적 상상력이라는 강력한 동기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습관이 몸에 뵐 때까지 자제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힐의 질문. 인간의 모든 행동은 명확한 목표 뒤에 숨은 동기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공은 동기에서부터 출발하는군요. 카네기의 대답.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동기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만큼 강렬하지 않으면 생각을 복종시킬 수 없으니까요. 동기와 단순한 바람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순히 바라기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겠죠. 무수히 많은 것을 바라지만 동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백일몽에 불과합니다. 동기에는 생각을 지배하는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만큼 강렬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때도 쓸모가 없습니다. 매일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인내력은 동기에서 나온다는 걸 명심하세요. 힐의 질문. 말씀을 듣다 보니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군요. 당신은 엄청난 성공과 재력을 가진 세계적인 기업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성공 철학을 수립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카네기의 대답.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필요한 것보다 돈을 많이 번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만큼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죠. 제 소망은 유형, 무형의 재산을 모을 수 있게 해준 지식을 하나의 철학으로 완성하여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성공 철학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군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저 얻으려는 생각을 하고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죠. 힐의 질문. 처음부터 성공 철학을 정립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계셨나요? 카네기의 대답. 처음에는 그저 자기 표현과 경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자 더 크고 숭고한 목표, 즉 돈 버는 것보다 인재를 발굴하자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동시에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인생 철학을 가르쳐 주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문명의 발달에 따라 생활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사람들 역시 지금보다 나은 인간관계의 향상을 위해 배워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부보다 더 큰 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대한 이상은 사람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건강한 성공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힐의 질문. 말씀을 듣고 있으니 자제력은 건설적인 습관에서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에게 대답. 맞습니다.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는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 습관은 후천적이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생각하는 습관에 따라 행동과 인격이 결정됩니다. 생각을 통제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제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습관은 분명한 목표에서 출발합니다. 동기가 분명하고 확실하면 생각하는 습관을 지니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자제력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가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